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2월 4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유재수 감찰무마 위선 밝혀지나 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입니다. 이정섭 부장 검사의 지휘로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조만간 필요로 하는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재수 비위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감찰 자료하고 보고문건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개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 영어로는 이제 대개 search and seiz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압수수색은 대개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죠. 그리고 법원이 발부나 기각을 해주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것은 아마 유재수 감찰무마, 물론 유재수는 본인이 지금 뇌물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또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 실세들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이 유재수 휴대폰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거미줄처럼 청와대 실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선인 문재인까지도 일파만파로 치달을 수 있는 하얗구와 같은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검찰에서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도 중일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하면은 무풍지대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예외입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보통 특정 장소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대개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었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번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2월 26일 동부지검 형사 6부입니다. 똑같은 형사 6부인데요. 그 당시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감반에 대해서 각각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와대 영풍문으로 검사하고 수사관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하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압수물을
이미 제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컴퓨터 저장 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그 당시에도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인다, 뭐 그런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특정 공간까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 경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하는 것을 제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컴퓨터 저장 장치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것이죠. 뭐 그렇죠. 그 특감 반원들은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실에 설치됐던 특감반, 그 특감 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영철뿐만 아니라 이 특감 반원들이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진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부패 비서관인 박영철은 윤건영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특수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으로 호흡을 맞췄을 정도로 사석에서는 서결이 형이라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박영철은 이미 청와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검찰을 선택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그의 부하 직원이었던 특감 반원들에게도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감 반원들 말에 따를 것 같으면 감찰 당시에 유재수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재수와 김경수 현 경남지사, 윤건영 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청경덕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등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컴퓨터 저장 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검찰이 들고 간 포렌식 장비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은 밝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일파만파로 가고 있네요.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에 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여가지고 그 내장된 자료를 복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실세들이 줄줄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뭐 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조국은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은우가 얼마나 깊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백은우는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실세였던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등과 통화를 했던 내용이 유재수 휴대폰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 되면은 뭐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확실한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던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은 문재인의 핵심 인사들 아닙니까? 이게 뭐 지금 청와대가 뭐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전격적으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은 별건 수사입니다. 한 건이에요. 이게 지금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관련된 건이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3건이잖아요. 3건.
그러니까 저 누구죠 여러분?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시키기 공작 차원에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통해서 가려내는 위선 차원보다는 몇백 배 메가톤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이 불가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고 아마 얼마 안 있어서 2018년 6월 13일 실시됐던 지방선거 당시에 문재인의 오랜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백은우 민정비서관이 별동대를 구성해가지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 흔적이 속속 드러나잖아요. 이 선거 개입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기획을 한 거라니까요. 경찰 쪽의 충견인 황운하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미 기획이 됐던 거죠. 기획을 해서 황운하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 내려보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위선인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당선시키기 작전으로 이제 공작 정치를 노골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전면에 나서서 총괄 지휘를 한 사람은 백운우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총괄 지휘를 하면서 결국은 여론조사에서 15%나 앞서고 있던 김기현 자유한국당 그 당시 울산시장으로서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송철호를 당선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결국 15% 차이로 송철호가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이 앞잡이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그토록 검경수사권 조정을 외치면서 마치 정의의 사자처럼 포장하면서 권력교만이 일개 2급 공무원에 불과한 울산지방경찰청장 주제에 감히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면은 유시민 방송에 나오거나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권력교만의 거기에 달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일개 2급 공무원에 불과한 황운하가 뒷배경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하겠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찰청 대표 선수가 황운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뒷배경이 탄탄하니까 노골적으로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무마 하고 관련된 별건 수사인데요.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공작 정치의 전형적인 한 유형으로서 결국은 국기를 문란하고 나아가서는 청와대 차원에서의 국정농단을 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흥미롭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